친밀한 리플리 35화 가면의 균열. 그날 아침 건양가의 식탁에서는 칼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헤라는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정원은 토스트를 자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훔쳐보고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버리고 간 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아직도 맴돌고 있었다. 그 미완성된 문장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지뢰밭을 만들어 놓았다. 헤라의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려댔다.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정원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분노를 사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복수는 차가운 요리라고 했던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뜨거운 용암 같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날 거라는 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진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침묵의 아침. 나는 토스트를 자르면서도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이지만 어딘지 불안정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당신이 버리고 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까, 아쉬웠을까. 시어머니는 그때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정원아. 나는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일은 잊자.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어제의 말들은 이미 우리 사이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 무엇인가 자라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을 보는 척하지만 시선이 자꾸 나에게 왔다. 나 역시 버터를 바르는 척하면서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요즘 경영이 힘들어 보이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건양은 튼튼하니까요. 내 아버지도 그런 말 자주 했지. 시어머니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내 아버지라는 말이 어색했나 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모르는 아빠 얘기들. 착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준비된 답 같았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요? 세상이란 게 억울한 일이 많아. 시어머니가 찻잔을 다시 들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시어머님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억울한 일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따라봤지만 그저 평범한 정원 풍경뿐이었다. 나도 있었지. 조용한 고백이었다. 어떤 일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지금도 후회하세요? 매일. 만약 다시 기회가 있다면요? 시어머니가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 뭔가 절실한 게 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나는 낯선 슬픔을 봤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나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평소보다 짜게 느껴졌다. 2부 예상치 못한 따뜻함.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에게 함께하자는 눈짓을 보냈다. 앉아. 네.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차 향이 좋았다. 이 차 어때? 향이 좋네요.
뭔가요? 자스민 차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 같았다. 어제까지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느낌이었다. 감사해요. 요즘 내가 많이 변했더라. 어떻게요? 이제야 며느리 같아. 그 말이 칭찬인지 지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저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잘하고 있어. 세훈이도 요즘 표정이 좋더라. 다행이에요. 근데 정원아. 네? 혹시 내 엄마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래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목소리나 냄새라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있었다. 마치 어떤 답을 바라는 것 같았다. 가끔 자장가 같은 게 생각나요. 자장가.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멜로디만 어렴풋이요. 가사는 전혀 모르겠고. 어떤 멜로디인데?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걸까? 랄라라라 랄라라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디서 들었어?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놓치는 바람에 차가 조금 쏟아졌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았다.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가 휴지로 쏟아진 차를 닦았다. 그 모습이 왠지 서둘러 보였다. 시어머님도 그 자장가 아세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뭔가 말하면 안 될 걸 말할 뻔한 표정이었다. 많이 알려진 노래인가 봐요. 그럴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제가 엄마한테 배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갑자기 일어섰다. 나 잠깐 방에 좀 들어갈게. 네,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건드렸다는 걸. 그 자장가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난다기에는 너무 동요했다. 혹시 그 자장가가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3부 언론의 칼날. 세훈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너 혹시 인터넷 뉴스 봤어? 무슨 뉴스요? 너에 대한 기사가 떴어. 지금 당장 확인해봐.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내 이름이 떠 있었다. 건양그룹 며느리 차정원, 고아 출신 아니다. 출생 비밀 의혹 제기.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기사를 클릭하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고아원 출신이 아니며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댓글란은 벌써 난리가 났다. 역시 재벌가는 뭔가 있더라. 요즘 며느리들 다 가짜네. 건양 주식 떨어지겠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여보, 기사 봤지? 당장 집에 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누가 이런 제보를 했을까?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정원아. 시어머니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나를 찾았다. 시어머님, 너 이 기사 봤지?
시어머니 손에도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네. 봤어요. 이게 뭐야? 고아 출신이 아니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제가 고아 출신 맞아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럼 누가 왜 이런 제보를 한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예리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놀랐어요. 생각해봐. 내 주변에서 이런 걸 알 만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잠깐 생각했다. 사실 내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하늘이 오빠 아버지 그리고 혹시 차기범 씨 아닐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아버지가요? 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 혹시 이 기사와 관련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도 내가 영체인 척하는 걸 반대했었으니까. 그럼 누구야? 이런 걸 제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시어머니의 추궁이 계속됐다. 나는 점점 답답해졌다. 어머님 기사는 거짓이에요. 하지만 뭐? 진실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좁혔다. 무슨 뜻이야? 숨긴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빼앗겼다니. 누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시어머님은 뭔가 빼앗긴 적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부 의심의 씨앗.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질문이 뜻밖이었나 보다. 나도 있어. 뭘 빼앗기셨는데요? 가장 소중한 것.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찾으실 수 있었나요? 아직.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그 시선에 뭔가 간절한 게 있었다. 너는 빼앗긴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꼭 찾고 싶어요. 왜? 그게 진짜 제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는 돌려받아야지.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서로 다른 상처지만 비슷한 아픔이었다. 정원아. 네? 이 기사. 너와 관련 있지?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추궁하는 투가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다. 있어요. 어떻게? 제가. 진짜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다른 사람? 네. 하지만 지금 이게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저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 네.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왜? 그 이름엔 너무 슬픈 이야기가 붙어 있어서요. 어떤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널 버렸어? 제일 사랑했어야 할 사람이요. 내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네.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야? 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정원아. 네? 혹시 내 진짜 이름이 뭐야? 나는 잠깐 망설였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 그때의 아픔이 다시 살아날까 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픈 기억은 묻어두는 게 나을 때도 있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궁금함으로 가득했다. 뭔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님도 묻어둔 이름이 있으세요? 있어. 어떤 이름인데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렸다. 영순이 라는 이름이야. 예쁜 이름이네요. 그래?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요? 그 이름으로 살 때는 너무 불행했거든. 나는 시어머니를 자세히 봤다. 영순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했다. 영순, 영순. 뭐?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경직됐다. 어디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낯익은 느낌이에요. 시어머니가 급히 일어섰다. 나 잠깐 나가볼게.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생각에 잠겼다. 영순.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 오부 금지된 방. 저녁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훈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고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시어머니 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문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방은 늘 깔끔했다. 하지만 오늘은 책상 위에 뭔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옆에는 편지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은비에게. 그 첫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은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할까? 편지를 펼쳤다. 은비야, 엄마가 미안해. 널 보내야 하는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나중에 꼭 찾으러 갈게. 기다려줘. 손이 떨렸다. 이건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그럼 은비는 시어머니의 딸이라는 뜻인가? 다른 편지도 펼쳐봤다. 은비야, 오늘 내가 좋아하던 자장가를 만들었어. 나중에 만나면 불러줄게. 랄라라라 랄라라라. 이 노래 기억하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자장가.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 앞에서 흥얼거렸던 바로 그 자장가였다. 설마 내가 일기장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다. 2000년 10월 5일. 오늘 수아를 보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 기범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 수아. 그 이름도 낯익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라. 수아야,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너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러 갈게. 나는 일기장을 놓았다. 숨이 가빠졌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딸 이름이 은비이고 수아라는 것. 그 아이를 어디론가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자장가. 안 돼. 이건 우연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때 서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열어보니 작은 오르골이 들어있었다. 태엽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랄라라라 랄라라라. 정확히 내가 기억하는 그 자장가였다. 오르골 밑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To my little EUNBI,
from -H R 하네라의 이니셜이었다. 그리고 UNBI는 은비. 나는 오르골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찾고 있는 딸 은비 또는 수아는 나야?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육부 진실의 멜로디. 오르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멜로디를 들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누군가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 그 목소리가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들었다. 내 원래 이름이 차수아였다는 것. 시어머니의 딸 이름이 수아였다는 것. 그리고 이 자장가.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편지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오르골은 끄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정원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있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오르골 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거 어디서 꺼냈어?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표정에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이 노래 내가 왜 알아? 오늘 오후에 불러드린 그 자장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누군가 불러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꺾더니 내 앞에 앉았다. 정원아. 혹시 너. 네? 내 진짜 이름이. 수아야? 나는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럼 정말 수아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어머님, 왜 우세요? 내가 찾던 아이야. 찾던 아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수아야. 내 딸 수아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한영순이었다는 것. 내가 그녀의 딸 차수아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엄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를 끌어안았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야. 널 찾았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여 년 만에 재회였다. 왜 날 보냈어요?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빠가. 기범이가 그런 일을 당해서. 아빠는 죄가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그래도 잘 자랐구나. 이렇게 예쁘게. 엄마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야 왜 서로에게 끌렸는지 알 것 같았다. 혈연의 끈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다. 그런데 수아야.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며느리야. 그런데 내 딸이기도 하고. 그제야 나는 현실을 깨달았다. 나는 엄마의 며느리였다. 내 남편은 엄마의 의붓아들이었다. 세우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이런 일이
우리는 멍하니 서로를 봤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7부 무너지는 성. 오르골은 여전히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제는 잔혹하게 들렸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고개를 떨궜다. 기쁨보다는 절망이 더 컸다. 세훈에게는 말할 수 없어. 왜요?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 내가 내 딸이라고. 그럼 너희 결혼은 뭐가 되는 거야? 나도 생각해 봤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무도 모르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봤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겠다는 거야? 네. 그래야 해요. 그런데 수아야. 네. 난 이제 널 며느리로만 볼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엄마를 시어머니로만 볼 수 없었다. 그럼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만? 네. 둘만의 비밀로 해요. 엄마가 한참을 생각했다. 그럼 난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계속 정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원이. 네. 차수아는 이미 죽었어요. 엄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죽인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세상이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적인 포옹이었다.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런데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려있는 틈으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 같았다. 나는 문 쪽을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뭐야? 지금. 뭔가 번쩍였어요. 엄마도 문 쪽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가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분명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8부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엄마와 재회한 기쁨과 현실의 절망이 교차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휴대폰 진동에 깼다. 세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여보, 급한 일 생겼어. 지금 당장 나와줄 수 있어?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세훈이 지정한 곳은 한강공원이었다.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거야? 그냥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세훈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여보,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 이상한 일이라니?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본 그 번쩍임이 생각났다. 누군지 알아? 아직은. 근데 뭔가 수상해. 세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 화면에는 익명의 번호에서 온 사진이 있었다. 흐릿하지만 두 여자가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근데 장소가 우리 집 같아.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분명히 어젯밤 엄마와 내가 안고 있던 장면이었다. 누가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여보, 혹시 너 우리 엄마와 무슨 일 있었어? 세훈의 질문이 직격탄이었다. 무슨 일이라니? 이 사진. 너무 친밀해 보여. 그냥 화해한 거야. 화해? 응. 어제 다툰 것 때문에 미안해서.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럼 이 사진 찍은 사람은 누굴까? 모르겠어. 근데 왜 이런 걸 찍어서 보내는 거지? 아마 뭔가 요구할 게 있을 거야. 그때 세훈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같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더 재미있는 사진들이 있다.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는 서로를 봤다. 이거 협박인가? 그런 것 같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하려 한다는 뜻이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세훈이 내 손을 잡았다. 일단 집에 가서 엄마와 상의해보자. 응.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평범한 일상은 끝났다는 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와 내가 찾은 행복은 벌써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오르골 자장가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공포의 신호처럼 들렸다. 우리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이와 헤라의 진짜 모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달콤 예고실 구독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가족 드라마의 이야기들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내일 36화 업데이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내일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정원이와 헤라 모녀의 진짜 행복한 시작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